안녕하세요. 전 비루예요. 전 돈도 직업도 신용도 없지만 수영장이 딸린 집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한 채 더 사려고요. 무슨 허무맹랑한 이야기냐고요? 이건 2000년대 초중반 미국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누구나 내 소유의 집을 원합니다. 하지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가진 돈도 없고 대출도 넉넉히 나오지 않고 이렇게 내 집 마련의 꿈은 접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출이 된다고 하네요. 심지어 높지 않은 금리였죠. 집값은 그보다 훨씬 크게 오르고 있고요. 만약 대출을 못 갚으면 집을 팔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많은 미국인들이 대출로 집을 마구 사들입니다. 하지만 금리는 높아졌고 갚아야 할 돈은 치솟았습니다. 대출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집을 마구 팔기 시작하자 집값도 하염없이 떨어졌죠. 결과는 이렇습니다. 미국에서만 5조 달러가 증발, 800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600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유럽에서 2조 8천억 달러의 손실이 있었고 홍콩, 상하이 주식이 반토막, 우리나라까지 엉망이 됐어요. 세계 최대 규모의 파산으로 기네스북에 기록되기도 했죠. 바로 2008년 지구를 뒤흔든 서브프라임 사태입니다. 이야기는 2001년 9.11 테러부터 시작됩니다. 안 그래도 2000년 닷컴 버블로 휘청이던 미국 경제를 내리꽂은 사건이었죠. 미국에 투자된 자본은 순식간에 빠져나갔고 미국 경제는 얼어붙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는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6.5%였던 금리를 1%까지 낮추죠. 예상대로 사람들은 대출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제일 좋은 등급인 프라임에게만 대출을 해줬습니다. 미국의 신용등급은 I'm Optimus Prime. 가장 좋은 등급이 프라임이고요. 그 아래로 알트 A, 가장 낮은 신용 등급은 서브 프라임인데요. 서브 프라임 등급은 다른 등급에 비해 부실 위험이 크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더 높습니다. 그럼에도 대출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쥐꼬리만한 이자 썩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브 프라임 등급도 집을 담보로 할 경우 돈을 빌려주기로 한 거죠. 이름하여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이 대출은 엄청난 인기를 얻습니다. 저금리로 인해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었거든요. 돈을 못 갚을 땐 담보인 집을 팔면 손해볼 게 없잖아요. 원래 대출을 받기 위해선 소득과 자산을 증명해야 했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땐 그냥 돈을 달라면 다 줬습니다. 하다못해 죽은 사람이나 개한테도 대출을 해줬대요. 그렇게 미국 전역에 부동산 광풍이 불었습니다. 이때 이야기를 영화화한 작품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에서 2016년에 개봉한 빅쇼트. 실화인 이 영화는 능력 있는 투자자로 인정받는 마이클 버리가 주인공입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던 모기지 채권에 의문을 품은 그는 직원에게 지금 가장 잘 팔리는 모기지 채권 20개를 뽑아와 라고 지시를 하는데요. 몇 날 며칠 꼼짝 않고 몇천 개의 모기지를 모두 살펴보고는 분명히 무너질 것이라며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숏, 즉 공매도를 걸죠. 이는 미국 경제가 무너지는 쪽에 돈을 건다는 거예요. 아니, 미국 경제 이렇게 잘 나가는 적이 없었는데? 모두가 그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확고했고 이런 비웃음으로부터 귀를 막고 기다립니다. 그는 무슨 근거로 과감한 선택을 한 걸까요? 시작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은행 입장이에요. 모기지 대출은 이자는 매달 받지만 다 갚을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당장은 묶인 돈인 거죠. 그래서 은행은 잔머리를 굴리다 기막힌 것을 생각해냈어요. 모기지 계약서를 파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로 보면 대략 20년이나 되는 계약한 시기까지 원금과 이자를 받을 거고 만약 못 갚아도 집값이 계속 오르니 경매 등으로 팔면 손해보지 않잖아요. 그러니 그걸 담보로 증권을 만들어서 파는 거죠. 이름하여 MBS, 모기지 저당 증권입니다. 이 증권은 원금 얼마, 이자는 얼마 이렇게 나오는 상품이다 이런 거죠. 은행에서는 MBS를 팔았으니 돈이 생겼죠.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요. 그렇게 또 대출해주고 MBS 발행하고 또 대출해주고 MBS 발행하고 계속해서 불려나가죠. 돈 냄새는 월스트리트에 널리 퍼져나갑니다. 워낙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번엔 대형 투자 은행들이 나섭니다. 수익되는 게 뻔히 보이는데 MBS만 넣고 증권을 만들 수는 없죠. 그래서 다양한 채권으로 증권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동차 할부금, 신용카드 할부금, 학자금 대출도 끌어왔고요. 다양한 계약서에 기업 채권까지 샀어요. 그리고 쉐키 복잡하게 섞었어요. 그렇게 탄생한 것이 CDO 부채담보부 증권이란 것입니다. 빚으로 구성된 증권이니까 투자자들이 꺼려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실에 대한 보완책으로 보증을 세웁니다. 못 갚으면 우리가 갚아줄게. 대신 보험료를 내 이겁니다. 돈 떼이는 두려움을 없애준 획기적인 발명품이라고도 불렸죠. 그리고 이 CDO를 다시 하나로 묶어서 CDO 스퀘어드를 만드는데요. 이쯤 되면 워낙 많은 자산이 얽히고 설켜서
있어 제대로 파악하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그리곤 포장을 그럴싸하게 만들었죠. 실제로는 좋은 등급과 그렇지 않은 등급이 섞여 있었지만 신용평가 기관을 통해서 AAA 등급을 찍었어요. 빅쇼트 영화 속에서 신용평가사가 눈을 가리고 있는데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이게 합리적인 의심인 게 후에 이들은 인터뷰에서 우리가 신용을 제대로 평가해서 등급을 낮추면 고객들이 다른 회사를 찾아가기에 낮출 수 없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부실채권으로 만든 증권은 전 세계 헤지펀드, 은행, 보험회사, 연금공단 등에 마구 팔려나갔습니다. MBS도 CDO도 나왔다 하면 대박이니 계속 발행해야 하잖아요. 문제는 MBS의 근간이 되는 대출 건수가 부족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독특한 직업이 생겼는데 바로 주택대출 브로커예요. 계약 건수가 곧 수익인 그들의 연수입은 무려 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억 원에 달했다는데요. 그만큼 많이 성사시켰다는 뜻이죠. 그들은 대출 건수를 올리기 위해서 여기저기 주택대출을 권합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대출금을 거의 다 갚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대출을 더 권유하는 거죠. 집값이 더 올랐으니 그걸 담보로 빌리면 남은 대출금의 상환은 물론 차도 살 수 있다. 금리 우대 기간도 있으니 천천히 갚으면 된다. 이렇게요. 하지만 그건 애초부터 함정이었습니다. 처음 2, 3년은 우대 금리를 주지만 이후에는 이자가 확 올라갔거든요. 결국 이자를 감당 못해서 집을 뺏기는 경우가 수두룩했습니다. 여러분, 남들은 좋은 정보를 막 주지 않아요? 조심해야 합니다. 저금리에 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일, 바로 금리를 올리는 거죠. 금리가 상승하면서 2007년 모기지론 연체율은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서브프라임 등급부터 돈을 못 갚고 다 터져나갔죠. 그렇게 되면 다들 집을 팔게 되죠. 당연히 집값은 떨어지고 돈 회수가 안 됩니다. 이미 많은 돈을 대출해줬던 은행과 대출 회사들은 돌려줄 돈이 없으니 부도가 났고 연쇄적으로 투자자들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9월 15일 새벽 2시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든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려 16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 4위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엄청난 자산을 갖고 있었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과 파생상품 손실에서 비롯된 6,130억 달러 규모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서 무너진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리먼 같은 큰 은행이 파산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시죠? 까딱하면 내 돈도 다 날아가는 것 아니야? 빨리 찾아오자. 세 글자로 하면 뱅크런입니다. 예금 인출하러 다들 은행에 뛰어가는 거예요. 그럼 은행은 돈이 바닥나죠. 그래서 예금 인출을 막아요. 이렇게 되니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들도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 신용경색이 금융시장을 강타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우리나라가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당시 리먼의 CEO였던 리처드 풀드는 망해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눈치 빠른 투자은행들은 모두 외면했죠. 그러다 한국의 산업은행에까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렇게 산업은행은 리먼 인수에 뛰어들게 돼요. 세계적 투자은행이 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국정감사와 달러가 부족한 마당에 수십억 달러를 리먼 브라더스 인수에 쓰는 게 맞는 하는 의견에 최종적으로 M&A에서 손을 뗐습니다. 갚을 액수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우리나라 국민 절반이 1년 동안 벌어들인 금액이었어요. 사이로 리먼은 파산 신청을 했고 이날 하루 동안에만 미국과 유럽은 물론 아시아 증시까지 일제히 폭락했고 이후 세계 경제는 10여 년에 걸쳐 아주 암울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이득을 본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은 서브프라임 사태를 오히려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으로 잡았어요. 골드만삭스 등 가치가 훅 떨어진 종목을 줍줍해서 엄청난 이익을 얻었죠. 버핏 형보다 더 빨리 움직여 이득을 본 사람이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죠. 그보다는 덜 유명하지만 사실 가장 대박을 친 사람은 존 폴슨인데요. 일찌감치 거품을 알아차리고 파생 상품에 투자를 해서 무려 4조 원을 벌어들였다 해요. 역시 될 놈 되는 국룰인 것 같습니다. 혹시 손대는 것마다 꽝이신가요? 똥손 안 될 놈에 가깝다고요? 에이, 아직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이게 뭐니 꾸준히 보시면 어느새 될 놈 하다가 된 놈이 돼 있을 겁니다. 진짜예요. 지금까지 서브프라임 이게 뭐니였습니다.